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 주방에 있는 그 평범한 식초 한 병이 여러분의 혈관, 피부, 수면, 면역을 한꺼번에 바꿔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냉장고 문 열자마자 제일 먼저 식초를 꺼내게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하루에 아메리카노 한두 잔은 기본이잖아요. 그 커피 맛이 어때요? 쓰죠. 쓴데도 매일 마시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쓴 커피는 매일 달고 사시는 분들이 식초는 왜 그렇게 피하실까요? 사실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신맛이라는 건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뇌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게 진화했어요. 음식이 상하거나 발효가 지나치면 신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혀가 신맛을 느끼는 순간 자동으로 얼굴이 찡그려지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쓴맛도 원래는 독의 신호였어요. 그런데 커피는 어떻게 됐냐고요? 커피 한 잔 마시면 각성이 되고 집중이 되고 어른들만 마시는 멋진 음료라는 문화적 이미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쓴맛은 참는 거예요. 보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식초는요? 그냥 시다 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초를 음식 만들 때나 살짝 쓰는 조미료 정도로만 알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커피는 뇌를 잠깐 깨워요. 식초는 몸 전체를 깨웁니다. 커피는 기분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지만 식초는 혈관을 열고 피를 맑게 하고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밀어냅니다. 사실 식초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건강식품 중 하나예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상처 소독에 식초를 썼고요. 로마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 식초를 물에 타서 마셨어요. 몸이 덜 지치고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이유로요. 일본의 무사들도 출전 전에 꼭 식초를 마셨다고 해요.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그 식초 한 병 속에 숨어 있는 진짜 건강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약처럼 먹는 게 아니에요. 밥상 위에서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식초 한 스푼으로 혈압, 혈당, 소화, 수면, 피부, 면역 이 6가지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면 안 해볼 이유가 없잖아요. 자, 지금부터 시도의 첫 번째 힘 혈관입니다. 혈관, 한 번도 신경 안 쓰신 분들 계시죠? 사실 혈관은 눈에 안 보이니까 고장이 나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끝이 저리다. 다리가 왠지 무겁고 붓는다. 귀가 갑자기 먹먹해지는 느낌이 난다. 머리가 묵직하고 개운하지 않다. 이게 다 혈관이 보내는 신호예요. 혈관을 도로에 비유해 볼게요. 피가 자동차라면 혈관은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도로에 뭔가 쌓이기 시작해요. 기름기처럼 끈적한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벽에 달라붙고 도로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교통체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혈압이 오르는 이유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이유이고 쉽게 피곤해지는 이유예요. 그런데 식초 속에 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바로 그 막힌 도로를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름이 잔뜩 묻은 그릇 설거지할 때요. 찬물로 하면 기름이 그냥 뭉쳐 있죠? 뜨거운 물로 해야 싹 녹아요. 식초 한 스푼이 혈관 속에서 바로 그 뜨거운 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혈관벽에 달라붙은 찌꺼기를 녹여내고 신장에서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도록 도와줍니다. 혈당도 잡아줘요. 식초가 장 속에서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줘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확 치솟잖아요. 그게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갑자기 졸리고 무기력해지는 현상. 그게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아침마다 공복 혈당이 160을 넘으시고 오후엔 머리가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셨던 분이요. 식사 때 식초 한 스푼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열흘쯤 지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이 뭔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120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꾸셨어요. 식초 한 스푼이 전부였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혈압이 내려가고 피가 가볍게 흐르고 심장 부담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즘 의사들 사이에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식초는 혈관의 청소부다. 하루 한 스푼, 단돈 몇백 원이면 됩니다. 비싼 영양제 살 돈으로 발효식초 한 병 사세요.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효능 이속이 편해지고 간이 가벼워진다. 두 번째 힘은 소화와 간 기능입니다.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밥 먹고 나면 속이 자꾸 더부룩하다. 트림이 자꾸 나온다. 아침마다 배가 묵직한 느낌이다.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 이게 다 소화기관이 나 좀 힘들어하고 보내는 신호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조용히 느려져요. 걸음도 느려지고 반응도 느려지고 위장도 똑같이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음식이 들어오면 위산이 팍 분비되면서 음식을 빠르게 분해했는데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먹은 음식이 위에서 오래 머물러요. 그게 더부룩함, 가스, 불편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식초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자고 있던 위를 콕 찔러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이래야지. 위산 좀 내보내. 그러면 위가 깜짝 놀라서 다시 활발해져요. 식초의 아세트산이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화제를 따로 살 필요가 없어요. 주방에 있는 식초 한 스푼이면 됩니다. 위가 잘 움직이면 장도 같이 반응해요. 위에서 잘 보내주네. 나도 움직여야지. 식초는 장 속의 유익균을 늘려줘요. 장이 스스로 잘 움직이게 도와주는 거죠. 만성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어르신들 중에 정말 많으시잖아요. 담당하던 7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화장실을 못 가시던 분이었어요. 식초물을 드시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시원하게 잘 가요. 그 웃음이 얼마나 화나셨는지 몰라요. 건강에서 기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간입니다. 속이 편하려면 간이 깨끗해야 해요. 간은 우리 몸의 정화 공장이거든요. 혈액 속 독소를 걸러내고 지방을 분해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간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공장도 점점 느려져요. 독소가 쌓이고 기름기가 끼고 피로가 만성이 되는 거예요. 식초는 이 간이라는 공장의 청소 반장이에요. 식초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아세트산이 간세포에 쌓인 활성산소를 청소하고 기름처럼 달라붙은 지방을 분해해요. 지방간, 피로로 지친 간, 이런 문제들을 조금씩 되돌리는 거예요. 실제로 간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서 걱정하시던 6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어요. 꾸준히 2달 동안 식초를 섭취하셨는데 다음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선생님 약도 안 바꿨는데 이게 가능해요? 하시더라고요. 속이 정리되고 간이 가벼워지면 자연스럽게 다음 변화가 따라옵니다. 먹은 게 잘 내려가고 얼굴이 밝아지고 몸에서 불필요한 살이 천천히 빠지기 시작해요. 효능 3, 살이 덜 찌는 몸이 된다. 세 번째 힘은 체중 관리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먹는 양은 예전이랑 똑같은데 왠지 살은 점점 붙는다. 예전엔 조금만 걸어도 빠졌는데 요즘은 아무리 해도 꼼짝을 안 한다. 이런 말 자주 하시죠?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나이 든 몸의 특징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젊었을 때는 밥이 들어오면 몸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오케이, 에너지로 바로 써버리자.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이 바뀌어요. 일단 저장해 두자. 언제 또 굶을지 모르니까.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몸이 에너지를 바로 쓰지 않고 지방으로 저장해버리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식초는 이 잘못된 회로를 바로잡아줍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줘요. 그러면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해요. 창고에 넣을 게 아니라 지금 바로 태워야겠다.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혈당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확 치솟잖아요. 그러면 몸이 그걸 내리려고 인슐린을 팍 분비해요. 그 인슐린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에너지 지방으로 바꿔서 보관해. 그게 배살이 되고 옆구리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 전에 식초 한 스푼을 마시면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요. 인슐린도 천천히 나오게 되고 몸은 굳이 저장 안 해도 되겠다며 에너지를 바로 사용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실제로 12주짜리 연구를 진행했어요. 매일 식초 한 스푼씩 꾸준히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식초를 먹은 그룹은 복부 지방이 평균 1.5kg 줄었고 허리둘레가 3cm 줄었습니다. 식단을 바꾼 것도 아니고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식초 한 스푼이었습니다. 저한테도 비슷한 분이 오셨어요. 선생님, 밥도 줄였는데 왜 살은 자꾸 쪄요? 그분께 식초 한 스푼을 권했습니다. 3달 뒤에 오셨을 때 허리둘레가 3cm 줄어 있었어요. 진짜 신기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운동은 귀찮고 식단 조절은 어렵고 그냥 평소처럼 살고 싶은데 살은 빼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식초 한 스푼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효능사잠이 깊어진다. 4번째 힘은 수면입니다. 요즘 잠 잘 주무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누우면 눈이 말똥말똥하다.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에 깬다. 다시 잠이 안 온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런데 불면의 원인 중 하나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어요. 바로 혈당의 출렁임이에요. 낮 동안 혈당이 요동치면 몸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가 돼요. 신경이 진정되지 못하고 밤이 되어도 몸이 이완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도 깊게 못 자고 깨면 더 피곤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식초가 도움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낮 동안 식초로 혈당을 안정시키면 밤에 심박수도 안정되고 몸이 비로소 이런 신호를 보내요. 이제 자도 되겠다. 편안하게 이완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식초에는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천연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이 미네랄들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전에 긴장을 푸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에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깨서 그냥 누워 천장만 보다가 아침을 맞으시던 분이었어요. 매일 그렇게 지내셨는데 식초를 드시기 시작하고 한 달 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6시간 넘게 한 번도 안 깨고 자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 살아있고 피부도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더라고요. 불면증이 오래된 분들일수록 이 3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늦은 시간에 자극적인 음식, 저녁 이후에 커피, 그리고 너무 늦은 저녁 식사. 이 3가지를 조금만 줄이고 여기에 식초 한 잔을 더해 보세요. 몸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바뀌기 시작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효능 5. 피부가 투명해진다. 5번째 힘은 피부입니다. 이건 단순한 미용 이야기가 아니에요. 몸속이 깨끗해지면 피부가 저절로 반짝이기 시작한다. 이게 식초가 피부에 좋은 진짜 이유예요. 거울 앞에 서보세요. 피부가 칙칙하고 탁해 보인다. 전에 없던 잡티가 생겼다. 화장을 해도 뭔가 생기가 없다.
이게 다 몸속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안에서 뭔가 막혀 있어요. 식초 속에는 폴리페놀과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들이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세포가 늙어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몸속 세포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공기가 맑아졌다. 이제 숨 쉴 수 있겠다. 그러면 혈색이 돌아와요. 화장품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생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또 하나, 장과 피부는 연결되어 있어요. 장이 불편하면 피부도 불편해져요. 변비가 심할 때 피부 트러블 나는 거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장 속의 독소가 피부로 나오는 거예요. 식초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줘서 장이 편안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속이 깨끗해지면 얼굴이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초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안에서 정화하는 천연 세럼. 밖에서 바르는 화장품이 아니라 안에서 채워주는 화장품이라는 뜻이에요. 아,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그럼 얼굴에 식초를 직접 발라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식초는 산성이 매우 강해서 피부에 직접 닿으면 오히려 자극이 생겨요. 반드시 마시거나 음식과 함께 섭취하셔야 해요. 이렇게 몸의 리듬이 회복되고 속이 맑아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변화가 찾아옵니다. 효능육, 면역력이 강해진다. 6번째 힘은 면역력입니다. 요즘 날씨 오락가락하죠? 낮엔 따뜻한데 밤엔 갑자기 쌀쌀하고 그럴 때 꼭 감기 걸리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목이 살짝 따끔거리는 것 같고 콧물이 자꾸 나오고 몸이 으슬으슬한 느낌. 그게 바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잖아요. 살짝만 피곤해도 감기가 오고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고 한번 아프면 오래 가고 이게 다 면역 시스템이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식초가 이 면역 체계를 다시 깨워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식초가 장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 70%가 장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함께 강해지는 거예요. 식초는 면역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혈액도 중요해요. 혈액이 깨끗해야 면역 세포들이 몸 구석구석을 잘 돌아다니며 일할 수 있거든요. 식초가 피를 맑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면역 세포들에게도 좋은 이동 경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꾸준히 식초를 섭취한 그룹에서 감기, 염증, 만성피로 증상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몸의 회복 시스템이 다시 켜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은 감기가 잘 안 걸려요. 피부 트러블도 많이 줄었어요. 전보다 피로가 빨리 풀리는 것 같아요. 물론 식초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예전에 비해 면역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 라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어떤 식초를 골라야 할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식초를 사면 될까요? 마트에 가보면 식초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사과식초, 현미식초, 포도식초, 감식초, 발사믹. 병마다 색도 다르고 이름도 제각각이에요. 뭘 사야 할지 모르겠죠? 오늘 딱 정리해 드릴게요. 식초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양조식초예요. 공장에서 알코올을 섞어서 인위적으로 신맛을 만든 식초예요. 신맛은 강한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거의 없어요. 그냥 산성 용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발효식초예요. 사과, 현미, 포도, 감 같은 천연 재료를 자연 그대로 발효시킨 식초예요. 이 과정에서 유기산,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만들어져요. 반드시 발효식초를 고르셔야 해요. 목적에 따라 조금 다르게 고를 수 있어요. 혈당이나 혈압이 걱정되신다면 사과식초, 피로가 심하고 기운이 없다면 현미식초, 피부 건강과 항산화가 목적이라면 포도식초,
요즘 SNS에서 핫한 애플 사이다 비니거, 에삽이라고도 부르죠. 이것도 사과식초의 일종이에요. 다이어트, 혈당, 피부까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라벨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탄산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도 있거든요. 라벨에서 꼭 확인하실 두 가지예요. 발효 원액 100%, 합성 감미료 무첨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거의 틀림없어요. 추가로 유기농 표시가 있으면 더 좋고요. 천연 초모 함유라고 적혀 있으면 금상첨화예요. 브랜드보다 라벨이 더 중요합니다. 개봉 후에는 3개월 이내에 드세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뚜껑을 꼭 닫아두시고요. 식초도 오래되면 산도가 떨어지고 효과가 줄어들어요.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할까? 이제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식초도 잘못 마시면 위에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가장 먼저 기억하실 것. 공복에 절대 마시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식초물 마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위벽을 자극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속쓰림이 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예요. 음식과 함께 섞이면서 산성이 부드럽게 작용하거든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실 때 함께 마시면 지방 분해와 소화 촉진을 동시에 도와줘요. 황금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식초 1스푼 약 10에서 15ml, 물 200에서 250ml, 온도 따뜻하게 40도에서 50도 정도 손을 살짝 대봤을 때, 아, 따뜻하다 싶은 그 온도예요.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보다는 조금 따뜻하게. 신맛이 너무 세서 힘드신 분들, 꿀을 한 방울 넣으셔도 돼요. 단맛도 나고 흡수도 훨씬 부드러워져요. 단, 꿀 대신 설탕은 절대 안 됩니다. 혈당을 다시 올려버리거든요.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해요. 욕심낸다고 더 마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조금씩, 꾸준히 이게 핵심이에요. 아침 식사 중간이나 식후가 제일 좋고요. 저녁에도 마실 수 있는데, 잠들기 2~3시간 전쯤 드시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도와서 숙면에도 좋아요. 피곤할 때는 점심 식후에 한 잔, 소화가 안 될 때는 식초 한 모금이 약보다 빠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원액으로 절대 마시지 마세요. 원액은 치아 에나멜을 녹이고 위벽을 자극해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컵은 유리컵이나 도자기 컵을 쓰세요. 식초의 산성이 금속과 반응할 수 있어서 금속 컵이나 스테인리스 컵은 피하세요.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 식초는 몸에 좋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건 아니에요. 꼭 주의하셔야 할 분들을 알려드릴게요.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공복 섭취는 절대 금지예요. 식사 중간이나 식사 후에 아주 조금씩만 드세요. 속쓰림이나 가슴 답답함이 생기면 바로 멈추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식초를 꾸준히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당뇨약,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 식초가 약물의 흡수 속도나 혈당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식초는 약이 아니에요. 하지만 잘못 쓰면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몸 상태에 맞게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식초의 6가지 힘. 혈관을 젊게 소화와 간 건강살이 덜 찌는 몸 수면의 질 향상, 피부 투명하게, 면역력 강화. 좋은 식초 고르는 기준. 발효 원액 100%, 합성 감미료 무첨가. 올바르게 마시는 방법. 식초 1스푼 따뜻한 물 200ml.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하루 한 잔 꾸준히. 기억하세요. 식초는 약이 아니에요. 그저 매일의 작은 습관이에요. 하지만 그 한 스푼이 혈관을 청소하고 속을 편하게 하고 밤을 편안하게 만들고 아침을 가볍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비싼 영양제 살 돈으로 발효 식초 한 병 사세요. 주방 한 구석에 숨겨두지 마시고 식탁 위에 올려두세요.
매일 보이는 곳에 두는 것. 그게 습관의 시작이에요. 몸이 답답할 때, 피곤할 때, 피부가 칙칙할 때, 약보다 먼저 떠올려 주세요. 오늘 식초 한 잔 했나? 그 작은 습관 하나가 거울 속 얼굴을 바꾸고 아침을 바꾸고 하루를 바꿔놓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은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오늘 배운 것 중 딱 하나만 내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 갑니다.